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필립스, 흔히 얘기하는 G세대라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지만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처럼 나이가 조금 이제 있다면은 면도기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명에서도 이 필립스란 브랜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 하면 떠오르는 ASML을 ASMI와 합작하여 설립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한 상태지만요. 그리고 음향 부분에서도 레트로 디자인을 내세워서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2017년도부터는 게이밍 기어 파트에서도 엄청난 가성비를 앞세워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필립스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게이밍 모니터 필립스 329M1RV 4K 144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329M1RV, 329M1RV 굉장히 다양하게 읽힐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르게 얘기하기 위해서 329M1RV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제품이 엑스박스 호환 모니터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스펙시트 가격을 확인해보면 가성비 영역에 속해 있는 모니터는 아니죠. 테크매니아라면 굳이 제 영상이 아니어도 이미 찾아보고 알아보고 구매까지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 기준에서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죠. 32인치 모니터 크기에 맞게 패키지 사이즈도 큰 편입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패키지는 스티로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친환경이란 트렌드에 맞춰서 내부 포장재도 종이로 점점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이런 행보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겠죠. 조립의 경우도 매우 쉬웠는데요. 분리된 스탠드 2개를 먼저 결합시켜주고 이때 드라이버가 없어도 손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후면 홈에 맞게 끼워주기만 하면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케이블은 전원, HDMI, DP, 타입C 이렇게 4가지를 주기 때문에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건 좋네요. 디자인은 다른 모니터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베젤이 매우 얇고 중앙 하단에 이름이 자리 잡고 있고요. 후면에 로고가 있고 정면 기준 우측에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스탠드가 지지해주는 일반적인 모니터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는 검은색이며 후면 상단만 유광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고요. 스탠드는 어두운 회색인데요. 화면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유지해주기 위해 스탠드가 무척이나 묵직합니다. 329M1RV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후면과 하단에 LED가 박혀있어서 간접 조명을 연출할 수 있는 앰비글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실내 분위기를 위해서 LED로 꾸며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모니터 뒤편에서 애초에 간접광으로 꾸밀 수 있게 LED를 상단, 좌측, 우측, 그리고 하단에 전부 넣었습니다. 필립스가 조명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모니터에 조명을 박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RGB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탠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틸트부터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위블, 그리고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까지 3가지의 각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기가 매우 훌륭한 스탠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세로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피벗 기능은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무척이나 아쉬웠는데요. 패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세로 영상을 봐야 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 모니터함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사격대는 해당 결과가 측정되었고요. 표기 스펙보다 살짝 밑도는 결과입니다. 그래도 RGB 기준으로는 차고 넘치고 P3 사격대도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10비트 컬러가 지원돼서 더 많은 색을 표현 가능하고요. 화면 밝기는 정말 쨍하니 좋습니다. 500니트를 훌쩍 넘기는데 HDR 400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밝기 또한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테고요. 감마값은 OSD에서 5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설정하면 될 테고요. 색상 정확도는 청록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평균치를 보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표기 색상 정확도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 패널의 특징인 B샘이 발견되는데요. 저가형 IPS 패널처럼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중앙 부분은 빛이 반사된 거고요. 아랫면, 우측면 수준으로 B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프리싱크 프리미엄, G싱크 호환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 프리싱크 온오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화면이 찢겨지는 느낌을 확실히 눈으로 본다면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4K 144Hz의 해상도와 주사율을 제대로 감당하는 테어링 억제 기술 제대로 들어간 게 보여지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모니터의 스펙을 생각하면 테어링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직접 슬로우까지 걸어서 화면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게이밍 모니터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환경보다는 당연히 오른쪽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OSD는 조그 셔틀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마지막 선택사항을 눌러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밀어서 설정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즘 모니터들의 OSD와 구조에서 다르지는 않았지만 레이아웃은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헷갈렸던 조작법을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요. 알파스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립스 모니터 전용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컨트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부터 색온도, RGB 조절까지 할 수가 있고요. 32인치 크기다 보니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 컨트롤 설치 시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스마트 데스크탑을 활용하면 자유롭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가격이 있다 보니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자, 이 제품으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확실히 IPS 패널이 주는 쨍함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HDR400이 인증되어 있어서 화면 밝기도 만족했고요. 컬러의 풍부함도 참 좋았습니다. 적어도 배설하는 기관으로부터 합격은 받은 셈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거는 제 욕심이긴 한데요. HDR400과 500의 차이가 조금 있는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HDR500의 수준으로 맞췄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역전상이 없어서 참 좋았는데요.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잔상의 문제를 많이 느꼈던 분들이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진짜 데스크탑 성능만 하이엔드급으로 맞춰져 있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니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용하면서 포트 구성도 정말 만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말 넘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기기를 한 번에 꽂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포트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포트로 쓰면 된다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장점이거든요. 또 타입C 포트를 통해 디바이스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블로 모니터 화면 전송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를 물려봤는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은 물론 HDMI 2.1도 지원하기 때문에 4K 120Hz를 지원하는 엑스박스 시리즈 X 전용 모니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말이 나온 김에 엑스박스에 물려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화면도 크고 해상도도 높고 색상 표현도 좋기 때문에 게임을 위한 모니터로는 손색이 없는데요. 엑스박스를 지원하는 모니터라는 건 4K 환경에서 높은 주사율까지 제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는 게임을 할 땐 정말 좋았는데요. 60Hz와 120Hz의 부드러움의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해봐야 느낌을 알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고주사율을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주사율에 익숙해진 다음에 60Hz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끊겨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찰나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게이밍 환경을 위해서 엑스박스 팀이 개발에 참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플래그십 하이엔드급에 위치한 제품이다 보니 낮은 가격에 합리적인 사양들을 넣은 컨셉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끔 웬만한 기능들을 전부 넣은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웬만한 모니터들을 사용해봤지만 정말 이 짜잘한 기능들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은 절대 아니고요. 모니터를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하는 헤비 유저들의 눈에 맞춘 게이밍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패널, 색을 표현하는 능력, 화면 밝기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모니터고요. 이 포트의 개수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위해 여러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도 전혀 아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엑스박스 지원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모니터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찐싱크는 아니지만 G싱크 호환,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지원되기 때문에 테어링, 스터터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타입C 포트를 통해 65W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어댑터에 따로 물려서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KVM 기능이 있다는 것도 없는 것보단 당연히 좋고요. 조그 셔틀은 이 가격대에서는 당연한 거죠. 모니터 후면에 위치한 앰비글로우를 통해 간접 조명을 켜둔 느낌도 정말 좋습니다. 필립스 슈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 듯 싶어요. 5W 스피커 2개를 내부에 배치한 것도 깔끔하게 책상을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겠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친환경 재질로 패키지를 꾸려놓은 것도 별거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드는 행보입니다. 무상 AS 기간도 2년이기 때문에 보통의 모니터들보다 마음 놓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이 중 하나는 마음에 들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모니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과 사용성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할 수가 있을 듯 싶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도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디테일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레드닷 어워드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모니터와 스탠드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을 정리하는 공간도 뜬금없이 튀어나와 있죠. 측면에서 볼 때 외곽을 최대한 통일감이 있게 느껴지게 하거나 조금 더 어우러지게 만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워가 내장되어 있고 포트 개수가 엄청나다 보니 사용성에서는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께감은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조금 더 얇았으면 어땠을까, 욕심을 얘기해보고요. 스탠드에 피벗 기능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마 피벗이 있었다면 제 기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성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니터함을 사용한다면 이 아쉬움은 소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배사 HDR 400 인증이었는데요. 지금 수준도 당연히 수준급이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타사의 게이밍 모니터는 HDR 500을 초과하는 인증까지도 받은 만큼 더 높은 HDR 인증을 위해 스펙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필립스에서 최근에 출시한 엑스박스 호환 게이밍 모니터 329M1 R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피벗 있으면은 10만원 더 추가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피벗 기능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게 조금 빠졌어요. 예? 그러면 그 10만원으로 모니터 암을 구매하면 될까요?